자, 실수를 분류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실수의 분류는 중3 수학에서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제 나중에 그 고등수학 하에서 뭘 배우냐면 집합의 개념을 배워요. 이미 배운 친구들이 있겠죠. 예. 집합의 개념을 배우는데 수의 집합을 얘기하게 돼요. 그때 수의 집합에 해당하는 기호를 쓰니까 그 기호를 좀 미리 익힙시다. 알겠죠? 실수는 R로 표현합니다. 왜 R로 표현하겠어요? real number니까요. 알겠죠? 네. 선생님 실수는 mistake 아닙니까? 네. 그럼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real number라서 R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무엇과 무엇이요? 비가 있는 유리수와 비가 없는 무리수로 분류가 됩니다. 유리수는요, 영문으로 하면 rational number라고 하는데 rational이면 R을 쓰잖아요. 이미 실수가 썼죠. 그래서 R을 쓸 수가 없어서 유리수는 정수를 정수로 나누어서 정의하거든요. 근데 나누기만 하게 되면 몫이 발생하잖아요. 몫을 영어로 뭐라고 불렀죠? quotient. 그래서 나머지 정의에서 Q를 썼었어요. 그래서 유리수를 Q라고 해요. 뜻밖의 제가 영어를 많이 알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무리수는 irrational number라서 중3 과정에서 이걸 I로 표기하는 책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 다음 단원이 뭐가 나오냐면 복소수가 나오는데 복소수 안에 뭐가 있냐면 허수라는 수가 있어요. 허수는 영문으로 imaginary number라고 하는데 그 I가 I를 사용해요. 그러면 무리수가 irrational number에 I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Q와 인접한 알파벳이 P와 R이 있는데 R은 이미 사용됐죠. 네, 그래서 P를 씁니다. 진짜 대충 짓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너무 대충 짓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자, 다음에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만든 거니까 유리수 안쪽에 정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정수인데 정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안타깝게도 영어가 아닙니다. 찰렌이라고 독일어예요. 그래서 정수를 보통 Z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이건 독일어니까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개꿀이죠. 알겠죠? 네. 자, 대단한 꿀팁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 아시겠죠? 네. 아, 그렇구나. 정수는 그래 Z구나. 네.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정수 아닌 유리수는 특별히 네이밍하지 않아요. 아, 왜 이름 없어요, 이거 선생님?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이름 없어도 돼요. 네. 그리고 이 정수 안에 뭐가 있는가요? 자연수. 뭐 양의 정수라고 쓰기도 하죠. 그리고 영,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모르는 내용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중3 과정에서 언급이 된 내용이죠. 됐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두 실수의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을 얘기해봐라. 아, 이것도 못해요, 선생님? 야, 5하고 4하고 누가 커? 5가 크지. 왜 5가 크냐? 5에서 4를 빼면 양수이기 때문에 5가 큰 거야. 이 단순한 거 왜 얘기하냐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 연산을 하고 있다고?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고 빼서 0과 같으면 둘이 같고 빼서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크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첫 번째 방식은 두 실수 PQ에 대하여 P-Q가 양수일 때가 나올 거고 빼보면요 P-Q가 0일 때가 나올 거고 P-Q가
분수일 때가 나올 텐데. 이거 나중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화살표, 양쪽 화살표는 동치 기호라고 했어요. 같은 뜻이다 라는 얘기죠. P가 Q보다 크다. 이 경우에는 P와 Q가 같다. 이 경우에는 P가 Q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죠. 이걸 모르는 친구들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루트 5와 루트 3을 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루트 5가 루트 3보다 크다는 것은 알죠. 뺄 수 없는데 어떻게 크다는 걸 알죠? 거듭제곱해서 빼보면 루트 5가 더 크지 않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3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곱해서 뺀다라고 하면 그냥 실수 조건이 아니고 약간 이런 조건이어야 될 거예요. 그 음의 실수는 대수 판별을 못하냐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양의 실수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알겠죠? 예. 이게 여러분들 1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수준을 낮춰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고1 수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큰 상황, 얘가 0과 같은 상황, 얘가 0보다 작은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수인 경우에는 저 위하고 똑같다는 거죠. 진짜 수학적으로 동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양의 실수 조건이 있는데 그럼 음의 실수는 대수 비교를 거듭제곱해서 못하냐고 하면 아니에요. 음의 실수 조건이 있으면 얘랑 얘의 결론이 바뀔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음의 실수를 거듭제곱해서 뺐는데 양수가 나오면 뒤에 게 큰 거예요. 앞에 게 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더 우측에 있으니까 원점에 가까워지는 값이니까요. 이 수직선에 수를 나와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합니다. 알겠죠? 예. 얘는 음의 실수 PQ에 대하여 이 둘이를 스위칭하면 된다는 얘기죠. 같을 때는 상관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선생님 그럼 하나가 양의 실수고 하나가 음의 실수면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양의 실수면 양의 실수가 큰 거지. 거듭적으로 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치 거듭제곱만 가능한 것처럼 제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n제곱이 가능한 거죠. 세제곱도 가능하고 네제곱도 가능하고 다섯제곱도 가능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2번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짝수번 거듭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제곱이나 4제곱이나 6제곱이나 8제곱.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홀수번 거듭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3제곱이나 5제곱이나 7제곱이나 9제곱 이런 것들은 부호 변동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냥 첫 번째하고 동일하게 판정을 하면 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이게 홀수번 거듭제곱이나 짝수번 거듭제곱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지수를 복잡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 1 가면 1단원이 뭐냐면 지수예요. 지수 지금 아주 빡세게 배우거든요. 지수에 대해서. 근데 아직 지수 이해도가 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을 풀어서 설명한 거지. 실제로는 홀수번 거듭제곱해서 빼서 대수 판정을 할 수 있고 짝수번 거듭제곱해서 빼서 대수 판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거듭제곱해서 빼는 것도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얘도 양의 실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음의 실수면 결론이 바뀌기 때문에 음의 실수면 못하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양의 실수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그냥 이런 뜻이죠. 알겠죠? 얘는 이제 뭐냐면 B를 이용하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분수 형태를 만들면 0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1과 비교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1보다 큰 값이 되겠고요. 분모 분자가 같으면 1과 같은 값이 되겠고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이거에 각각 P가 Q보다 크다. P와 Q가 같다. P가 Q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실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음의 실수이면 그냥 1과 3의 결론이 바뀌면 돼요. 얘는 대소 판정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B를 이용하는 경우죠. 얘도 막 배웠을 때는 매우 당연하고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안 그래. 애들이 대소 판정을 놔두고 멍하고 있는 경우 많이 보는데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 대소 판정을 하려고 하면 빼거나 거듭 제곱해서 빼거나 B를 구하거나 셋 중에 하나다. 자, 다음 네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라고 나오면 니네 뭘 결정하면 된다고? 그냥 뺄 건가 거듭 제곱해서 뺄 건가 B를 구할 건가 이 셋 중에 하나를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판정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그냥 뺀다 거듭 제곱해서 뺀다 B를 구한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판정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호를 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호를 붙이는 게 절대값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마이너스 3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를 뗀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A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데 A가 없으면요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원래 절대값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나중에 제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를 할 때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도 안 쓰고 막 답을 찾을 건데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겠죠?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 원래 수직선이라는 게 실수를 대응시킨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하나가 각각의 실수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절대값이 3인 실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원점으로부터 우측으로의 거리가 3인 3과 원점으로부터 좌측으로의 거리가 3인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리 관점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냥 절대값은 거리다. 절대값 A라는 놈을 구하려고 할 때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우측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A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음수라면 좌측에 있는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표기할 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여기 등호 보여요? 등호 보이잖아요. 이 등호 아래에 붙이면 틀려요? 맞아요? 저 등호 아래에 붙여도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왜 아래에도 안 붙여요? 이게 수학을 하는 사람은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래 등호를 쓰면 틀리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문제에서 노릴 때가 있어. 니네가 이 경우는 무조건 등호 없다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에서 노릴 때가 있다. 난 얘기했어. 알겠지? 예.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 말을 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 풀이 하다가 오답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딱 와서 꽂힐 거야. 아, 그래서 이 말 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노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러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네, 그 부분을 좀 건드리니까. 다음 절대값의 성질이에요. 절대값 성질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제가 적어볼 테니까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맞아, 난 저런 걸 배웠어 라는 생각이 들면 실제 문제 풀이할 때 그것을 사용 못합니다. 스스로 친구야, 내가 절대값 성질 5가지를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 그걸 실제 문제 풀이할 때 사용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모든 수의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건 당연하지. 왜? 절대값은 뭐라고 했어요?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음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A의 부호에 관계없이 절대값 A와 마이너스 절대값 A는 당연히 같습니다. A가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가 음수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인 두 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저 수식 의미하는.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 요 세 번째를 문제에서 아주 잘 써먹어요.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 세 번째 특징을 아주 잘 써먹는데, A의 절대값의 제곱은 A의 제곱의 절대값과 같고 그냥 A 제곱하고도 같습니다. 이해하겠니? 그러면 절대값 A제곱이라고 안 쓰고 웬만하면 그냥 A제곱이라고 쓰겠잖아. 근데 문제에 따라서 그걸 절대값 A제곱이라고 읽어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번 성질을 잘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실수의 절대값의 곱은요, 두 실수의 곱의 절대값과 같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두 실수의 절대값의 몫은요, 두 실수의 몫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자, 잘 기억해서 활용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 5번도, 특히 4번도 꽤 쓰이는 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민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항상 모든 등식은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문제가 나와버리네. 자, 절대값의 정의가 제가 뭐라고 했죠? 거리라고 했잖아요. 거리. 거리는 항상 어떻게 재는 게 거리냐면 우측에 있는 점에서 좌측에 있는 점을 빼는 게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선상에서 무조건 우측에 있는 점이 더 좌표가 크기 때문이죠. 제 말 이해돼요? 많은 수의 책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면 앞에는 0보다 커서 그냥 절대값을 풀고 나오고 뒤에는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의 설명 말고 약간 다른 관점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거리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자, 거리로 생각한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3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점은 요 사이에 어디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 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절대값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 길이 아니에요? 그럼 두 개 다 하면 당연하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거리인데. 이걸 뭐 하나는 절대값이 양수고 하나는 절대값이 음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사이다. 이름 붙인 거죠. 절대값 정의가 편리하다는 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한다고 틀리냐라고 하면 안 틀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값의 정의로 아주 복잡한 것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 힘들어요. 간단한 건 식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아주 복잡하면 저도 이제 저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할 수 있느냐. 절대값 정의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복잡한 식을 계산 없이 결과를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 A가 실수일 때 전원을 간단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번 문제 같은 성향의 문제는 만약에 답이 하나다라고 하면 A의 부호와 관계없이 저 값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얘는 뭐 절대값의 정의를 쓰기가 불편한 게 절대값이 막 두 개씩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수식으로 쓸게요. 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저 Q라는 식은 안에 있는 절대값을 먼저 풀어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냥 2A가 되겠네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해하시죠? 네.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저 Q라는 값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2A 아니에요? 아니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거리를 재면 마이너스 2A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똑같이 2A가 되죠. 이해하시죠? 네. 따라서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Q의 값은 그냥 2A인 거예요. 이해되겠니, 친구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유의미한 함수인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배우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예, 가우스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실제로는 최대 정수 함수고요. 이런 걸 처음 배우냐? 그렇지 않아요. 중3 무리수와 실수에서 어떤 걸 배우냐면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구하시오. 루트 7의 정수 부분을 구하시오. 맞아요? 그게 가우스 함수의 함수값이에요. 정수 부분. 단 소수 부분이 0과 1 사이일 때. 이해돼요? 예. 그래서 얘 정의를 어떻게 하냐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하겠습니다만 보통 책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걸 미리 알려주고 시험 보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보통 이걸 문제 속에서 만나요. 개념을 미리 배우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는 최대한 얘가 뭔지 못 알아보게 정의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책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정의를 하는데 일단 우리 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x보다 작거나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작거나 같은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너무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것 같기 때문에 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수직선상에서 x의 왼쪽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이런 거 엄청 쉬워요. x의 왼쪽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이건 제가 정의한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의 정의를 적어드리면 수직선에서 x의 좌측이라고 할게요. 가장 가까운 정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두 번째 정의처럼 생각하시는 게 저 가우스 X의 값을 생각하기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러냐? 제 말 잘 들어봐요. 이건 적지 않는 건데 그냥 저 쳐다보세요. 알겠죠? 자, 가우스 1.2가 얼마냐? 이걸로 정의를 이해했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위에 거로 정했을 때 생각해보면 이거 1이에요. 그럼 가우스 3.7은 얼마냐? 당연히 3이죠. 이런 거 한 20문제 풀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우스 마이너스 5.4는 얼마냐? 이러면 마이너스 5예요 라는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5.4의 왼쪽에 제일 가까운 정수 누굽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얘 마이너스 5 아니고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정의를 사용하시면 이런 걸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소수 부분 항상 양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얘를 x의 정수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뭐 정의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제는 지우고요. 그러면 실제 x라는 놈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군 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죠?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인 거죠. 그죠? 예. 요 소수 부분의 특징은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x의 소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저렇게 알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책에서 x의 소수 부분이라는 표현을 회피하기 위해서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가우스 x구나 이게 아니라 x의 소수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현재까지 뭐 중3 과정하고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데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걸 무한히 그릴 수는 없어요. 실수 전체에 정의되기 때문에 몇 개만 조금 그려볼게요. 여기 X축에 있고 여기 Y축에 있다고 간주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눈금 그리기 귀찮은데 좀 그려볼게요. 몇 개만 해볼게요. 몇 개만 계속 할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 이 눈금 안 그려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그냥 칸이죠. 알겠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가우스 0은 얼마예요? 0이겠죠. 0보다 조금 크면 그 찌끔이 얼마인데요? 0.1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다 0이겠죠. 얼마가 되기 전까지 다 0이에요? 1이 되기 전까지는 다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을 해보면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까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1의 위치인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1이 되는 순간 갑자기 함수값이 계단처럼 뛰어 올라요.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함수만 보았지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함수를 수학초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불연속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1보다 조금씩 커지면 계속 여전히 1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죠? 언제까지요? 2가 되기 직전까지요. 이해하시죠? 네, 2가 되는 순간 함수값이 또 2로 튀어오르기 때문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2가 되면 또 3이 되기 직전까지는 함수값이 2를 유지하다가 3이 되는 순간 튀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요.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이야? 계속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규칙으로. 왼쪽도 관찰해볼까요? 0보다 조금 작은 순간 바로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예.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계속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찬가지로 마일보다 조금 작아지면요. 바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마이보다 조금 작아지면 바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계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를 이제 most integer function 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단처럼 생겨서 floor function 이라고 하기도 하고, step function 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근데 계단처럼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다음 아래 계단이지, 어떤 그 위와 아래 사이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관점인 거죠. 올라갈 때도 그렇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모든, 이게 이제 기억해 써먹으면 쓸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다가 뭐 이렇게 자꾸 더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보이려고. 얘가 이렇게 더해놓은 값을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정수일 때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문제 풀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이제 이 식을 기억하는 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정수는 이 가우스 기호 안과 밖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자, 뭐 이런 거 왜 써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걸 안 써줬을 때 제가 설명하고 문제 푸는 걸 보면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덧대게 된 거예요. 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저렇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됐나요? 자, 가우스 기호가 들어간 문제를 학생들은 대부분 쉽다고 여길까요? 어렵다고 여길까요? 어렵다고 여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뭐 때문에 쉽냐면 결국 이 정수라는 말 때문에 쉬운 거거든요. 정수. 얘는 무조건 정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수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정수예요. 그리고 구간을 나누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죠. 문제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판단하시고요. 자, 얘가 정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밑에 문제를 받아봅시다. 얼마나 쉬운가? 알겠죠? 자, 봐봐요. 가우스 4분 x가 4분 x하고 같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우스 x를 통과하면 원래 소수 부분을 빼고 나와야 되죠. 아무것도 안 빼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럼 가우스 기호 밖에 그냥 나간 거잖아. 가우스 안팎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누구라고? 정수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4분의 x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6분의 x는 정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엄청 단순하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이거 뭐 그냥 보기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4분의 x와 6분의 x는 정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x는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여야 되네요.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란 말은 4와 6의 공배수네요. 4와 6의 공배수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네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x는 12의 배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잖아요. 맞아? 따라서 x는 12 곱하기 1부터 12 곱하기 2 해서
얼마까지 가능하면 12 곱하기 8까지 하시면 96일 거예요. 더 이상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이걸 보고 개수를 헤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계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개수를 세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이건 배수니까 이렇게 개수를 헤아리기 쉬운데 배수가 아닌 수들을 어떻게 하죠? 이런 의문이 좀 생기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뒷장에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정수의 분류라고 해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8개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x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어려운가 하시면 이게? 안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5-2x의 가우스. 이게 거기서 2x를 뺀 게 2라고 같다. 뭐 복잡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잖아. 복잡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5를 필요에 따라서 빼도 얘는 안 빼도 될 것 같아. 봐봐. 얘를 어쩌지 고민하지 마시고 얘만 놔두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옮겨봐요. 선생님 왜 이렇게 옮겼을까? 얘가 뭐라고 했어요?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도 정수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얘가 정수라는 말은 EX도 정수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럼 EX도 정수라는 얘기니까 5-2X도 정수네요? 그럼 5-2X는 그냥 가우스 밖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죠? 정수는 가우스 기호 밖으로 그냥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x의 값은 1 나옵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 가우스 기호의 값이 정수라는 사실을 몹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 풀이를 쉽게 한 거죠. 이해됩니까?